다시 한번 얘기지만 한번 여기 볼까요? 개념. 여러 개의 전원을 포함하는 히로막 소재에 흐르는 전류는 각각 전원이 한 개로 존재할 때 구수되는 전류의 총합과 같다. 어려운 얘기를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전화번은 쪼트 연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계산하고 그럼 요거 단락시키고 계산하니까 전류원하고 얘들하고는 이렇게 보니까 병렬로 연결되잖아. 병렬 계산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전류원은 얘는 열어 개방 끊어버리네. 끊으니까 전압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와서 이쪽 가봐요. 아무것도 없으니 연결 안 됐으니까 안 가고 얘는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지. 직면해도 된다. 이렇게 계산. 두 개 계산한 거 합친 것을 정답. 이게 중첩이 원리. 간단하죠? 제일 간단해. 이게 제일 간단해. 여기 표현은. 자, 됐고. 계산 이거 나중에 하고. 이번에는 이수요로. 야. 자. 일단은 설명부터 할게요. 태분한의 정리라는 걸 설명할게요. 태분한이라는 사람이 정리한 건데 개념을 얘기할게요. 아주 쉬워. 자, 회로가 막 이렇게 복잡해. 전화번 있고 저항 병렬, 병렬짜리 연결, 직렬, 그죠? 직렬, 병렬 막 복잡해. 그죠? 자, 태분한의 정리는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돼. 한 개의 전화번과 한 개의 외부 저항값으로 직렬 연결 이렇게 직렬로 만들어가는 것이 태분한이죠. 즉 무슨 얘기냐? 전화번과 저 부하와 직렬 회로로 구성되는 거예요. 계산하기 좋죠, 직렬은. 그죠? 계산하면 여기까지 내부장 이걸 외부 저항이라고 치자고. 외부에 타는 거. 내부 저항을 다 계산하는데 그걸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그 다음에 하나의 전화번을 만들어.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I는 누구 RTH분의 요거 VTH. 오해 없이 그대로 적용되죠. 한 개의 저항 토탈 한거 한 개의 저항과 한 개의 전압으로 만드니까 I는 R분의 V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무슨 정리? 태분한의 정리다. 개념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만약에 여기 전류 R을 구하면 얘도 있고 외부전을 갖다 붙이면 어떻게 붙이면 여기 이 몽땅 이걸 한 것이 이거야. 외부전에 붙이면 어떻게 돼? I는 R분의 V니까 V는 요거 그대로 가고 V 있고 그 다음에 요거 RTH 요거랑 요거랑 직렬이 병렬이 직렬. 그럼 어떻게 해? 밑에 하나 쓰면 되지. 얘도 여기잖아. 전화면 요거 TH, VTH 이렇게 하면 된다. 게임 끝난단 말이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냐 외부장을 떼어놓고 나머지를 하나를 토탈 장을 만들어서 얘하고 전화만 직렬로 만드는 이렇게 회로를 맺는 것을 우리가 태분한이라 이게 태분한 또는 태분한 이 불어 쪽이니까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여기는 I는 R분의 RTH분의 VTH가 되는데 외부장을 붙이면 직렬회로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해로가 되니까 직렬이니까 얘 더하기 얘 분의 이거잖아. 이렇게 만들어간다니까. 너무 쉬워서 이해가 안 가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할지 몰라? 내 얘기 못 알아들어. 아니 봐봐. 이 저항도 직접 병렬 직렬면을 다 계산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이 값이 나올 거 아니야. 이 값을 RTH라고 하자고. 이 값을. 그래서 RTH 값 요거야. 전체. 이거 띄어뿌리고 여기 하고 그다음에 이 전압 그대로 있고 어떻게 직렬 예로로 이렇게 구성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구성한다고. 이렇게 구성하는 거라고. 내가 어렵게 얘기하나? 딱 집중만 해줘. 딱 직렬 회로에서 계산하기 좋아. 그래서 외부 저항 갖다 붙여도 직렬이니까 얘 더해가지고 얘를 나눴고 i는 얘 더한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게끔 만드는 회로를 우리가 무슨 회로? 태분안의 정리 회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는 것만 설명드리고, 그러면 태분안의 역수, 태분안의 반대. 예. 노턴의 정리야. 노턴이라는 사람이 했어. 어떻게? 다 회로를 아까 태분안 정리는 전압원과 그다음에 부하, 저항 이 직렬 회로로 된 직렬 회로. 이것이 태분안 정리고 노턴의 정리는 이번엔 전류하면은 무조건 병렬이라. 왜? 병렬유래에서는 전압이 같고 전류가 나눠지잖아. 그 개념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전류원과 저항이 병렬 회로로 구성된다. 이게 키가. 이게 키워드야. 보세요. 모든 회로를 여기 이거는 외부 회로야. 외부. 이거 없다고 쳐도 돼. 자, 모든 회로를 만들어서 어떻게 전류원으로 만들어. 이거 전류원과 얘랑 병렬 회로를 만드는 거야. 병렬 회로. 외부하고 같이. 외부 회로 요거하고 병렬 회로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전압원이 있고 저항 토탈이 있고 RTH가 있고 여기에 외부 저항을 이렇게 직렬로 연결한다고 그랬지. 그죠? 얘는 반대야. 여기하고 외부 저항을 이렇게 여기서 전에 보면 얘 병렬로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병렬로 만드는 것이 무슨 정리? 노튼의 정리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태분안의 반대는 노튼의 정리가. 얘는 직렬 회로가 병렬 회로가 되고 또는 병렬 회로가 직렬 회로 이렇게 서로 바꿀 수가 있어. 이게 상호 정리하고 같이 상호 정리라고 해. 같은 이렇게 역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미는 아시겠죠? 의미.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직렬 회로로 만드는 것을 태분안. 다 해서 병렬 회로로 만들어내는 것은 노튼의 정리다. 이걸 까먹으면 안 돼. 왜 이걸 계속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고 그냥 이런 겁니다 설명하고 계산 문제 막 들어가면 이게 노튼의 정리인지 태분안의 정리인지 잘 몰라. 그거를 못해. 왜? 질문이 이렇게 나와. 똑같은 문제를 이거는 태분안의 정리로 해서 했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고 똑같은 일을 놓고도 이거를 노튼의 정리를 했을 때는 얼마냐 질문한단 말이야. 근데
개념 모르면 꽝이지 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요 개념만 요거 설명드리고 아까 중첩의 원리를 문제를 한번 더 풀어뒀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요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노튼의 정리와 중첩이 노튼의 정리와 태분한. 태분한 하면 머릿속에 직렬례로 뭐하고? 전압이야. 전압과 부하가 직렬. 노튼 하면 무조건 병렬이면서 전류 이렇게 생각하죠. 태분한, 전압, 직렬. 노튼, 병렬, 전류야. 그러니까 병렬 이론은 전류를 가지고 전류의 분배 법칙을 해야 되는 머릿속에 있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직렬 이론에서는 전압이 분배 법칙. 그거 생각하면 아주 연관성이 다 되는 건데 우리는 따로따로 하니까 이거 알아야지 저거 알아야지 헷갈린다 이거. 그렇죠? 내가 하도 떠들어가지고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은 사람 있을 것 같아. 자, 우리 전기 회로에서 아니 전력공학이라든가 이런 부분, 계통공학 이런 데는 이 회로 태분한의 정리, 태분한 회로, 노튼의 회로, 중첩의 원리 이거 무조건 다 들어가요. 모든 회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기학이든 회로든 두 가지를 가지면은 기기, 전력공학, 그다음에 제어공학 다 해도 해석이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 기본을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전기가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어려워 지금. 자, 이 정도만 해도 책 읽는 거를 아까 어디까지 했지?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 이게 이게 있냐? 지워볼까?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태분한의 등가이로를 구성하고자 한다. 벌써 이 태분한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하나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VTH와 RTH를 봐라. TH는 토탈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태분한의 등가이로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전압원과 부하 저항이 어떻게? 직렬, 회로 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만든다는 뜻이야.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등가이로를 만들겠다니 조건. 태분한은 무조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하고? 이게 전류원이 아니라니 전압원이라. 이게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압원이야? 자, 그러면 전압원. 자, 왜 볼 때 여기 뭐라고 썼냐면 여기 A 단자, 여기 단자예요. 조건에만 A, B 단자에서 본 것 봤을 때 하는 거예요. 여기 기준이에요. 항상 여기를 보실 때. 자,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저항만 보자고요. 저항을 계산해야 돼. 그러면 회로가 어떤 회로인가 보세요. 우리가 중첩의 원리에서 전압은 어떻게 알았어요? 이때 중첩의 원리 적용돼야 돼. 중첩의 원리 전압은 어떻게 개방을 하고 있어요? 달라고 했어요. 생각 안 나? 종진 씨. 달라. 이거 봐봐. 이거 쇼트 시키러 왔어. 그냥 쇼트 시켜. 여기서 봤어. 그러면 2옴 이렇게 가면서 2옴 가고 직렬이고 그 다음에 가다가 얘도 갈라지고 얘도 갈라져. 직렬이 병렬이. 그렇죠.
병렬. 정확히 알고 있는. 병렬로. 그러면 4옴과 6옴이 병렬이로요. 여기는 연결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럼 병렬으로 간단하지. 두 개. 합성조항 어떻게 구해요? 병렬으로. 이렇게 이 그림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병렬이래요. 이게 병렬로. 그러면 이쪽 저항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두 개. 어떻게? 생각 안 나지? 동현 씨. 두 개 병렬이야. 어떻게 해야 돼? 합성 저항 구하려면? 토탈 저항 구하려면? 그렇지. 분모를 해놓고 분모 생각해야 돼. 분모는 밑에는 더해주고 위에는 곱해주라고 그랬어. 그럼 밑에 4옴과 6옴이 병렬이니까 밑에는 더해주고 위에는 곱해주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병렬이로요. 여기에 병렬이로 얘에다가 얘를 더하니까 얘를 이렇게 하니까 얼마야? 10분의 4, 6, 24. 결국은 2.45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계산하니까 이 그림을 정확히 그리자면 이렇게 된 거지. 현재 이렇게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된 거면 여기를 계산하니까 4, 5 여기 6, 5 이렇게 계산했는데 여기가 미더면 2, 5 그럼 어떻게 있냐? 회로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2, 5 얘가 계산하니까 얼마? 2.45 나오는 거래. 그죠? 여기 병렬에서 직렬로 만들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하고 얘야. 그러면 플러스 얘하고 직렬이니까 더하면 되잖아. 2. 그러면 4.45 아닌가? 맞죠? 이렇게 되는 거야. 직병렬을 잘 배우셨으면 문제가 안 돼요. 직병렬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 그치? 승영 헷갈려? 괜찮지? 너는 될 것 같아. 92점 받았다. 92점 9점 받은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이미 개념이 잡힌 거야. 내게 좋다 이거. 나하고 대화가 되는 거야 이제. 자 2.4 된 거예요. 자 정확하게 구하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 토탈 합친 것이 4.1가 4.4라는 거야. 그죠? 첫 번째 됐어. 그러면 전화번호 만들어 이걸 구해야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정확 끝났어. 정확 끝났어. 이번엔 전압. 자, 제가 그랬죠. AB 단자에서 본 것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봤을 때 전압이 얼마나 걸리냐 이거야. 자, 가서 이렇게 가고 따라갈게요. 얘 직렬이야. 여기서 얘는 직렬이 병렬이. 얘하고 병렬이죠. 병렬 혈은요. 이렇게 걸린 대로 전압이 병렬 혈은 여기 걸린 전압이나 여기 걸린 전압이나 같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여기만 보세요. 직렬혈이에요, 병렬혈이에요. 전압원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지. 직렬혈은 어떻게 했냐? 자, 전압원 VTH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직렬이니까 직렬혈에서 같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뭐 같아요? 전류. 전압은 분배불칙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분배되나? 볼까? VTH 요거 하는 거. 자, 요거하고 요거 4옴이야. 돼. 밑에는 더해주고 6. 이쪽 방향 여기니까 따라가니까 여기 걸린 전압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옴에 걸린 전압을 하려면 밑엔 더해지고 얼마? 직렬에 있어. 여기 걸린 전압은 자기 거. 전류는 반대편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 거 6. 몇 볼트예요 저기? 15볼트죠 전압이. 그죠? 결국은 15볼트가 얘도 뿌려주고 얘를 뿌려주는데 여기를 질문한 거예요. AB에 걸린 전압 얘를 전압을 알려달라고 한 거잖아. 병렬을. 그래서 이렇게 계산값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10분의 6
곱하기 15, 5, 3, 15, 5, 20, 2, 3은 6, 3, 3은 9 볼트 아니냐 이거지. 그럼 얘는 9볼트. 얘는 토탈 저항 곱한 게 얼마예요? 4.4. 땡.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중첩의 원리에서 태분할의 정리 아주 가장 샘플이니까 가서 풀어보세요. 집에 가서 꼭 풀어보세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지금 이거를 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면 직렬회로냐 병렬회로냐 일단 알아야 돼. 그래서 직렬회로일 때 직렬회로일 때 전압 분배 법칙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병렬일 때 전류 분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중첩의 원리를 알아야 돼. 중첩은 어떻게 해? 전압은 쪼뚜, 전류는 뜨는 거, 개방. 이게 다 적용돼요. 이 세 가지 좀 한꺼번에 다 들어가요. 태분할의 정리 하나 하면은 직병렬이론 뭐니까 다 나온 거예요. 됐죠? 이제 노튼의 정리하면 먼저 병렬까지 이제 푸는 거예요. 직렬만 여기서 병렬까지 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 해요. 더 나가고 싶어도 버벅버벅하는 분도 있고 한국 시험 더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그치? 어디 오늘 어때요? 집중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죠? 내만 같은 진도를 팍팍팍 나가고 나중에 문제 풀어주고 막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도 어렵지만은 여름방학 특강을 해주려고 원치 않으면 원치 않는다면 안 해줄 수 있어요. 여름방학 특강은 1학기 배운 거를 다시 리뷰를 해요. 그리고 문제 풀이를 같이 이렇게 배운 걸 이렇게 풉니다 라고 해서 기사시험, 산업기사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을 풀어서 적응시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이론적 근거와 실제 문제 풀이를 같이 해주는 것이 여름 특강으로 가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바쁘고 놀러 가고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열심히 나온 사람들이 특강을 많이 했다고. 본인 자유. 학교에서 돈을 내주고. 근데 여러분이 참석을 안 하겠다면 난 노를. 이거 다 녹음되는데. 이거 꺼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다음부터 2.3 도체와 부도체 아까 조금 얘기했었죠. 도체와 부도체 물어보겠습니다. 청기훈 모든 물질을 붙여보는 문자는 전자핵과 그 주위를 전자적으로 전자핵은 장기적으로 분배는 일반적으로 전자내의 전자와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전자는 장기적으로 그러나 중성 원자의 외부에서 에너지가 가해지고 전자에서 전자의 거래에 회의 내가 되는 외부 에너지를 보다 전자 기록을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죠?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원자 핵과 그리고 중성자 그 전자를 원자 핵이 여기 있으면 원자 핵 하나하고 전자 하나가 있는 게 수소라고 그랬고 이게 만약에 8개가 있으면 원자 핵이 이렇게 8개가 있고 바깥에 전자도 8개가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 산소예요. 산소. 8개가 있는데 수, 헬리, 왜, 풍, 탄, 질산이니까 산소가 이게 8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있느냐면 첫 번째는 4개가 있고 두 번째는 4개가 있고 세 번째 다시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체외곽 전자라고. 그러니까 수소 하나는 이거는 뭐 저기 설명만 들으세요. 수소가 있고 헬륨은 2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수헬리, 리튬은 하나, 둘, 3개가 있어. 그래서 리튬의 체외곽 전자는 하나야. 그래서 첫 번째는 2개, 두 번째 칸에는 4개, 그다음에 세 번째 칸에는 8개인가? 하여튼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바깥으로 갈수록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원자 핵이 8개면 전자도 8개라고. 네? 8개. 그리고 원자 핵과 여기에 중성자도 같이 있어. 중성자. 뭐 이런 중성자도 8개가 같이 있어요. 이게 섞여 있다고. 가운데는.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자 핵 주위를 도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지는데 양성자 얘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여기 있는 중성자는 전기를 띠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자 내의 양성자가 갖는 플러스 전하량 얘가 갖는 전하량 아까 1.60 곱하기 10의 몇 승? 마이너스 19승의 전자와 같은 전하량과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가 갖는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다. 얘가 8개 있는 이 전하량과 얘의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얘는 평소에는 중성을 띈다. 중성을 갖는다. 그러나 중성 원자의 외부에서 에너지가 가해지면 원자 핵과 결합된 전자 중에서 원자 핵과의 결합력이 가장 약한 체외곽 전자들. 그래서 이 맨 바깥에 있는 걸 체외곽 전자라고 해요. 체외곽. 지금 여기 산소에서는 체외곽 전자가 몇 개? 2개가 있다고 그러죠. 2개. 체외곽 전자. 수소에서는 체외곽 전자가 1개. 그죠? 수소는 이렇게 돼 있다고 했다. 이렇게.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전자 하나. 가장 물질의 첫 번째 물질 수소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죠. 네. 산소는 체외곽 전자가 2개다. 그래서 중성 원자의 외부에서 에너지가 가해지면 원자 핵과 결합된 전자 중에서 원자 핵과의 결합력이 가장 약한 체외곽 전자들은 외부 에너지를 받아 전자 궤도에서 이탈하게 된다. 얘는 이탈할 확률이 많다. 제일 바깥에 있는 애는. 네? 이탈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첫째 시간에 여기서 물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물은 수소 분자 2개하고 산소 분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합을 어떻게 하냐면 이 바깥에 여기에 이렇게 그 수소 분자 2개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 제일 안정돼요. 그죠? 그러니까 수소 분자 2개하고 산소 분자 1개가 이렇게 결합해요. 제일 안정된다. 그러면 얘도 하나가 아니고 얘도 2개가 되는 거죠. 그죠? 얘하고 결합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소에도 2개가 되고 산소에는 바깥에 4개가 있는 거죠. 그죠? 바깥에. 그래서 이렇게 결합되는 게 딱 안전하게 결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궤도로부터 이탈된 자유전자, 얘가 자유전자라고 했죠? 얘가 이탈된 자유전자. 근데 이거는 안정된 상태고, 안정된 상태가 아닌 일반적인 어떤 그 원자의 가장 바깥에 있는 이게 자유전자가 될 확률이 많아요. 자유전자. 그래서 자유전자라고 하면 이 자유전자는 물질 내에 자유로 이동하게 되면 전기 전도에 기여하고 모든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원천이 된다. 이와는 달리 원자 핵에 구속되어 일정한 궤도에 따라 도는 전자를 속박전자라고 한다. 그래서 이 속박전자는 자유로이 이동하지 못하므로 전기 전도에 기여하지 못한다. 전기를 보내기 어렵다. 따라서 전기 전도도에 따라 물질을 분류하면 단위 추적당 자유전자가 많이 발생하는 물체를 도체, 자유전자를 거의 만들지 못하여 전기 전도가 잘안된 물질을 부도체로 나눈다. 아까 도체, 부도체 했었죠, 그죠? 네? 도체, 부도체. 그래서 도체는 자유전자가 많은 거, 그죠? 네? 자유전자를 쉽게 일으킬 수 있는 거.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해 있는 것이 속박전자 상태, 그걸 부도체라고 합니다. 도체를 영어로 뭐라고 썼어요? 컨덕터, 그죠? 컨덕터. 부도체는 인슐레이터. 이거 영어도 알았어요. 컨덕터, 인슐레이터. 도체를 컨덕터라고 그래요. 부도체를 인슐레이터. 그래서 부도체를 여기서는 부도체라고 했는데 우리는 절연체라는 말이 있어요. 절연체. 인슐레이터. 그래서 동일한 외부 에너지를 받더라도 물질에 따라 생성된 자유전자의 수가 달라지는 이유는 물질마다 전도대와 가전자대 사이 에너지 간격을 Eg라고 쓰고 에너지 갭이라고 그래요. 에너지 갭. 이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도체의 경우엔 에너지 간격이 2V. E는 2V는 1m. 그래서 2V를 2V로 쓰고 이건 전자볼트. 에너지 간격이 1전자볼트보다 훨씬 작아서 적은 양의 외부 에너지만 받아도 가전자대의 에너지 쉽게 전도대로 올라가 자유전자가 된다. 반면에 부도체의 경우엔 에너지 간격이 약 6에서 7전자볼트, 2볼트로 높아서 자유전자가 잘 형성되지 못하므로 전기 전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부도체는 에너지 갭, 이 G가 크단 말이야. 네? 이런 도체는 에너지 전도가 작다. 네. 그리고 자유전자 수도 많다, 그죠? 네? 얘는 자유전자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림으로 설명해 보세요. 여기까지 설명한 것 중에 궁금한 거. 없죠? 네? 없죠, 그죠? 앞에보다는 이게 잘 가지고, 그죠? 네. 우리 앞에 왜 이거, 그러니까 일장, 뭔가, 리터 잡히게, 돌아서 뭐 까먹고, 그죠? 이게 원통 잡히겠는지, 부잡히겠는지. 처음에는 머리, 그러니까 그거는 정신 바짝 차리고, 계산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막,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거예요. 근데 앞에보다 어렵지 않아. 근데 앞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다 까먹어. 2주만 지나면 다 까먹어. 그런 게 있었나? 해롭잖아요. 그게 근데 나중에 차이를 일으켜. 뭐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걸 매일 하는 사람하고
시간 반대 하루가 엄청 덥대. 하루가 힘들어. 자, 다음 2.4 쿨롬의 법칙.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법칙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앞절에서 대전된 두 물체를 접근시키면 두 대전체 사이에 반발력 또는 흡입력이 작용함을 알았다. 알았어요, 그죠? 같은 극성끼리는 반발력, 다른 극성끼리는 흡입력이 작용을 한다. 이 힘을 쿨롬력이라고 한다. 쿨롬 포스라고 한다. 쿨롬력. 이는 1784년 쿨롬이 뒤틀린 저울을 이용하여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정량적인 식으로 나타내어 붙입니다. 이 쿨롬이라는 사람이 정량적으로 이 힘을 나타냈어요. 그는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얻었다. 중요하네요, 그죠? 이 전화 여기에도 전화가 있고 여기에도 전화가 있는데 이거의 힘을 이게 작용하는 힘을 자기가 수식으로 나타냈어요. 얘 전화를 Q1이라고 그러고 얘 전화를 Q2라고 그러고 여기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얘 작용하는 힘을 이 사람이 나타냈어요. 이종진 이거 콜롬의 법칙 세 가지. 두 전화 Q1과 Q2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전하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두 전하의 연결 상상의 방향으로 두 전하가 같은 부호이면 반발력이 작용하고 다른 부호이면 인력이 작용한다.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두 전하가 놓여진 매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1번 가지고 1번 두 전화 Q1과 Q2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전화 사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거 가지고 수식 쓸 수 있죠?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거 가지고 수식 쓰려면 힘의 크기 어떤 힘? 다 쓰려면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그죠? 수식을 쓰려면 힘의 크기는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비례하려면 분모해서 해야 돼 분모해서 해야 돼. 비례한다는 거.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려면 얘가 밑에 가야 돼 위에 가야 돼. 위에.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려면 그치? 위에 가야 돼 그치? 얘를 밑에 쓰면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져 그죠? 그러니까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그죠? 전하량의 곱. 그리고 뭐에 반비례한다? 두 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밑에 쓰니까 반비례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수식했죠, 그죠? 그래서 힘의 크기 F는 두 전하량의 곱 Q1, Q2 두 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의 반비. 그죠? 얘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뭐 두 번째는 뭐 별거 아니야.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같은 극성이면 서로 밀쳐낼 것이고 그죠? 그죠? 두 전하가 그죠? 얘가 다른 극성이면 서로 흡입력을 작용할 거고 그죠? 반발력을 작용하는 같은 극성. 다른 흡입력을 작용하는 거는 다른 극성. 흡입력이 작용하려면
번째,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두 전화가 놓여진 뭐에 따라 틀려진다? 매질. 매질이 뭐야, 매질? 매질. 해처리 때리는 거 매질. 네? 매질. 매질. 요즘에 뭐 매질 받는 죄는 없다, 그죠? 그죠? 예전에 죄를 받으면 매질을 받았죠, 매질. 곤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이런 형벌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문제사회가 되니까. 옛날에는 곤장을 쳤잖아. 곤장을 한 뭐 10대 한 대 맞으면 기절했는데. 한 대 맞으면. 봤어요? 곤장 어떻게 생겼는지? 나무 한 요만해. 박달나무가 요렇게 깎아가지고 이걸 한번 내려치면 사람 기절한. 근데 이게 10대 맞으면 거의 반은 죽다. 아직도 이게 이 형벌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 아니. 아시아 세계 이기죠. 잘못을 저지르면 거기는 매질이 아니라 해처리. 그 밧줄이 있대요. 그거를 다 해처리를 만드는데 제가 작년에 갔다 왔나? 싱가포르에 담배꽃 피고 있는 거 그러고 그냥 되게 깨끗한 나라라고 그랬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 그 해처리가 별로 해처리가 아니야. 이게 뭐 채찍 같은 걸로 만든 그 형벌이 남아 있는데 미국에 어떤 그 관광객이 와가지고 뭘 잘못을 해서 뭐 박물관에 가서 뭘 했던지 그래서 죄를 저지른 거야. 그래서 그게 뭐한 세대인가? 그걸 맞는 저희가 내려줬어요. 형벌이. 근데 미국에서 그걸 아는 거야. 근데 거기서 뭐 이게 뭐 일주일 살고 한 달 살고 하는 건 미국 이해를 하겠는데 자기 국민이 최근에 이게 자기 미국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거야.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나섰어요. 그다음 우리가 뭐 벌금을 내고 뭐 할 테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구속시키고 우리가 감옥에 넣을 테니까 그거 하지 말고 오내라. 그래서 반. 그리고 그걸 실행을. 근데 그게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한 대를 딱 맞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기절하거나 어떤 게 다치잖아. 그럼 그 사람은 나한테 한 달이면 2달. 그래 다시 그래서 근데 그거를 그때 그래서 싱가포르 내에서도 그 형벌을 없애기로 엄청 논의를 했었어요. 좀 이렇게 민주적이면서도 약간 동건적인 게 남아 있었는데 그 국민들이 반대. 뭐 얘기가 옆으로 빠졌는데 이거 얘기를 그냥 매질이 그 매질이 아니고 이거는 매질이 어떤 매질? 어떤 매질? 좀 한문이 어렵다 그지? 매가 뭐 같아 매? 그렇지 매개체. 매개체가 있는 물질 그죠? 매개체가 뭐냐? Q1, Q2 사이에 뭐가 있느냐 여기에 가스가 가득 차 있느냐 공기가 돼 있느냐 물이 돼 있느냐 그죠? 그 사이에 어떤 매개체가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 달라진다. 이 매개체를 뭐라고 그랬다? 이거를 K라고 했다. 그래서 이 K 이런 거를 뭐라고 했다? 보통 상수라고 했다. 그래서 아까 있는 두 전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F를 이걸 쓰고 여기에 상수를 붙인다. 얘는 어떤 매질에 의한 상수가 된다. 그러면 이게 식이 완성.
이 수식을 뭐라고 한다? 이 수식의 이름. 제일 중요한 수식의 이름. 누구? 쿨롬의 F는 R, K의 R 제곱분의 Q. 쉽죠? 그죠? 쉽죠? 별로 이해할 건 없다는 거죠. 저절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R은 두 전화 사이 거리를 나타나는 비례상수이고 책을 비례상수이며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서 R은 두 전화 사이 거리를 나타내는 비례상수 뭐라고 읽을 것 같아? 이고이며. 앞에 하세요. 뭐가 더 어울릴까? 비례상수 뭐 하는지 몰라? 이거 맨 뒤에 학생 뭐가 어울리는 것 같아? 이고이며. 이고 손으로. 이고 이며. 이며가 맞네. 이며. 뭐 하는지 몰라 지금? 여기서는 어디 있는지 알죠? 52페이지에. 중간쯤에 여기서 R은 두 전화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비례상수 이며 이래야지 되겠지. 그치? K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 매질에 의해 정해지는 양이므로 MKS 단위를 나타내면 K는 4파이 뭐라고 읽어? 이렇게 생기게? 번데기 옆에 있는 걸 뭐라고 그래? 읽어. 이걸 때 했었잖아요. 뭐라고 읽었어? 그 뒤에 다시 우리 첨단에 했던 거 뭐라고? 어디 있어? 뭐라고 읽었어요? 야, 누구야? 그리스 문자 몇 개? 몇 개? 그리스 문자 찾아서 적으라고 했잖아. 이 선생님이 보여줬잖아요. 읽는 거. 몇 번째야? 그리스 문제. 몇 번째? 입실론이 몇 번째야? 그리스 문제. 그리스 문제의 첫 번째가 뭐예요? 알파 두 번째, 베타 세 번째, 감마 네 번째. 이거 왜 안 적어놨어요? 모르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서 적으라고 했고. 네 번째, 델타 다섯 번째, 입실론이다. 이거 적어놓으세요. 여기. 이렇게 적어놓으라고 했어. 24개가 있다.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다 수학기로 쓰니까 그리스 문자를 다 해놔라. 그래서 테타, 람다, 파이 이런 게 다 여기 있다고. 뒤에 부록에다 써놓으세요. 여기 나오는 이게. 매질에 의한 상수. 그래서 K를 어떻게 쓴다? K는 4, 파이 이렇게 쓴다. 이걸 뭐라고 읽는다? 입실론이라고 읽는다. 입실론 분의 1 이렇게 읽는다. 여기까지도 이해 가죠? 어렵나? 이 상수 여기까지는 이해 갔죠, 그죠?
이해 가나? 이해 갔죠, 그죠? 이해가 가는 게 이 수식에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 수식의 물리적 의미가 수식을 딱 보고 Q1, Q2의 크기가 작으면 힘도 작아진다, 그죠? 그죠? 거리가 멀어지면 힘도 작아진다. 거리가 멀어지면 그것까지 보여야 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수식을 봤을 때 Q1, Q2가 Q1의 크기가 작으면 힘도 작아지고, 그죠? R의 거리가 커지면 힘도 작아지고, 그죠? 그게 물리적 의미죠. 그리고 K 상수는 매질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 K는 4파이 입실론 분의 1이라고 하고 4파이는 상수예요. 파이는 우리가 얘기하는 3.14 그 상수고 입실론이 문제야. 입실론은 밑에 보면 입실론은 매질의 유전율이라고 해요. 이것도 처음 나온 용어네. 유전율의 정의, 유전율, 전하 사이의 매질이 전기장에 미치는 이 영향 물리력 매질이 저장할 수 있는 전기량을 정의 유전율의 정의 전하 사이 매질이 전기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매질이 저장할 수 있는 전기량을 말합니다. 매질이 저장할 수 있는 전기량을 말합니다. 다 썼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용어가 새로 나오면 그거를 인터넷 요새 사전 찾아봐서 그거에 정의라고 맨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 밑에 이렇게 설명 쫙 있고 뭐 얘도 그렇게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몇 줄 딱 읽어보고 정의는 이 책에다 써놔. 새로운 용어가 딱 나오고.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전율이란 전하 사이, 이 전하 사이, Q1, Q2의 전하 사이의 매질, 그 상태, 여기 매질이 전기장에 미치는 영향. 전기장은 뭐야? 얘하고 얘의 어떤 전기적인 여기 힘이 존재를 해, 그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전기장의 영향을 나타내는 물리량, 그죠? 전기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매질이 저장할 수 있는 전기량, 얘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전기량을 말합니다. 아까 우리 한자 잘하는 이게 유가 뭐한테 유전율에서 율은 뭐야? 맨 끝에 율. 율은 뭐야? 비율이지, 비율. 그치? 몇 퍼센트 하는 비율, 그죠?
유전은 뭐야? 유전. 전은 뭐야? 전. 전기보다는 전, 전하. 유는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유하는 거. 있으려보다는 유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있으려자고는 틀릴 거예요. 보유하고 막 이렇게. 그런 있죠. 유전율. 저기 한문으로 돼 있어서 어디가 있어? 한문. 이것이 되고 입실론 매질의 유전율을 나타낸다. 진공 중의 유전율. 진공. 얘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 유전율.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진공 상태 유전율은 다음과 같다. 입실론 진공 중의 유전율을 이 유전율을 입실론이라고 쓰는데 입실론은 진공 중인 거는 입실론 제로라고 써. 없대는 뜻이요. 진공 상태의 유전율. 얘는 진공의 유전율. 진공이 아니고 진공 중에 유전율이 있고 진공이 아닌 상태를 입실론 S라고 해요. S. 첨자로. 얘는 진공 중의 유전율. 얘는 무슨 유전율? S는 비유전. 그래서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라고 해요. 진공의 유전율과 비유전. 그래서 진공의 유전율은 36 파이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그래서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이것도 이거예요. 숫자 잘 외우는 사람은 좋아요. 근데 숫자도 자주 외워버렸으면 금방 외워. 안 외워봐서 그렇지. 숫자를 자꾸만 눈에 찍어. 우리 카메라 찍고 숫자를 찍어. 그럼 나중에 저절로 이렇게 눈 앞에 딱 어른 거 저절로 또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진공 중의 유전율이 뭐예요? 해보세요. 진공 중의 유전율. 다 같이 해보세요. 진공 중의 유전율.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여러분들 어떤 기억을 오래 남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시각과 청각을 같이 쓰는 방법이에요. 청각만 쓰면 여러분들이 누워서 이렇게 방송 들으면 나중에 하나도 그지? 시각하고 같이 쓰면 그게 배가 되죠. 근데 손으로다가 느끼거나 몸으로 같이 느끼면 그거는 더 오래 기억. 그죠? 예전에 시각으로 하는 방법 중에 테스트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쓰냐면 여기에 김밥, 여기에 책상 이거를 칠판에 한 50개를 써놓고 앞에서 5명을 써놓고 딱 돌아가서 10초간 그다음에 딱 돌아서 여기 뭐 써있어요? 여기 뭐 써있어요? 그냥 테스트가 있어요. 아세요? 못 들어봤어요? 그 테스트를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딱 보고 그걸 사진을 딱 찍어. 그래서 딱 돌아봐서 그거는 그 사람이 외로운 게 아니야. 여기 글씨가 말고 그림도 있었어요. 그림 도형을 다 그려놓고 한 10초만 딱 보여주고 딱 보더라도 여기 뭐 있었어요? 여기 그림 뭐예요? 여기 도형이 뭐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얘를 하나하나 본 게 아니에요. 시각을 딱 찍고 돌아서 앞에 있는 시각에 있는 걸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 대단한 훈련. 근데 그 모든 거는 훈련하기 나름이에요. 사람도 있어요. 딱 보면
그왜 국가정보 이런 데 있는 사람들 딱 보면 그 사람 스캔 딱. 그래서 어디 들어가서 그 사람의 기억을 딱. 그러니까 어떤 내가 용의자를 찾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한 번 이게 머릿속에 그려서 항상 그 사람의 순간, 손 모양, 얼굴 모양, 이 모양 이걸 딱 지속적으로 딱 느끼고 나요. 좀 무서워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눈빛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시력이 안 좋으면 별로 얼굴 잘 안 보이잖아. 이렇게 딱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건 변해도 눈빛이 안 돼. 눈을 못 고치거든요. 저 사람이 내가 본 그 용의자가 만나를 눈을 딱 보면.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이 있던 하나가 있네요. 두 전화가 같은 부일 때는 무슨 력? 반발력. B같이 두 전화가 다른 부호면 흡입력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A는 Q1을 기준으로 필터가 어떤 힘을 받느냐고요. B도 Q1을 기준으로 Q2가 어떤 힘을 받느냐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그려놨죠. 그래서 전화 사이에 적용하는 힘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플롬의 법칙은 플룸이라는 사람의 법칙은 태양계에 적용되는 만일력의 법칙과 유사하게 표현된다. 만일력. 아이고. 누구예요? 만일력은? 이름도 엄청 잘 지은 것 같아요. 만일력. 온 우주의 어떤 법칙을 만들어낸 거 아니야? 대단하다. 우주에는 이런 법칙이 존재한다. 그래서 만일의 법칙, 플룸의 법칙 우리 배웠으니까 알지? F는 K 곱하기 R을 만일력의 법칙은 뭐예요? F는 G 곱하기 R 제곱하면 M1 M. G가 뭐 같아요? G가 뭐 같아요? 상수지 상수. 상수 그죠? 만일력 어떻게 G가 G가 뭐예요? 어떻게 G가 하는지 무슨 상수? 무슨 상수 같아? 얘는 무슨 이 매직에 의해 정해지는 상수였었잖아. K가. 그러면 우리 만일력의 법칙에 얘를 G를 썼어. 얘를 썼어. 얘는 무슨 상수? 중력에 의해서 결정된 중력 상수거든요. 이게 거기 M1, M2는 두 개의 물체. 그러니까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왜 사과는 계속 지구로만 떨어지지? 저 달에 만약에 사과나무가 있으면 저 달에 있는 게 지구로 떨어질까 연구. 쟤는 왜 지구로 안 떨어지지? 그죠? 제 달은 왜 지구로 안 떨어질까? 지구 내가 여기 서 있는 이 지구가 있는데 여기 달이 있어. 내가 얼만큼 벗어나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지구로 떨어질까? 이런 걸 고민하고. 그리고 왜 다른 지구로 안 떨어질까? 우리 지구는 왜 태양계를 도는 것 같은데 왜 태양으로 안 떨어질까? 이거를 연구해. 그래서 모든 물체의 법칙을 얘와 얘 사이의 인력, 그리고 여기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당기는 인력이 작용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획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같습니다. 왜 달이 지구로 안 떨어지는 거야? 왜 안 떨어지는 거야? 안 떨어질까? 어떤 평형 관계가 이루어질 거야. 그냥?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하고 태양이 달을 당기는 힘하고 옆에 있는 금성이 달을 당기는 힘하고 이 모든 게 어떤 평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밑으로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평형이 아니어지고 또 어떤 상태가 되면 얘가 정지하고 있으면 떨어지죠. 근데 정지를 안 해요. 얘가 회전을 해요. 우리가 물체를 여기에 돌을 매달아놓고 이렇게 돌리면 얘가 정지되면 어떻게 돼? 떨어져. 그죠? 얘가 회전을 하면 어느 궤도를 그리는 거죠. 그죠? 그럼 그래서 다음 플로의 옥수를 벡터를 표시하면 F는 R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 무슨 벡터? 박스에 R에 단위 벡터거든? 단위 벡터거든? 네. 여기 4827은 R 제곱분의 수한 벡터가 됩니다. 여기서 단위 벡터 R 꺽쇠는 플롯력의 방향을 나타내며 그림 2.4에서와 같이 두 전압이 연결선상에서 R의 값이 증가하는 방향을 봅니다. 맞나? 맞나? 이해가? 잘 쓴 거예요. 여기서 단위 벡터 R은 플롯력의 방향을 나타내며 그림 2.4 왼쪽에 지금 그림 2.4에서와 같이 두 전하의 연결선상에서 R의 값이 증가하는 방향. 잘 모르겠네. 증가하는 방향. 증가할 수도 방향을 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넘어가세요, 그죠? 너무 세세하게 파고들면 시간 안 가지, 진도가 안 나가지. 이 식에서 사용되는 단위로서는 MPS 단위로 거리 R은 메타, 전하량 시간 T는 쿨롱, 그리고 쿨링력 F는 뉴턴. N을 사용한다. 여러분들 저기 어떤 공부하는 방법, 책을 읽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하나는 정독이 있고 하나는 과독이 있어. 정독은 뭐야? 네? 어떻게 하는 게 정독이 뭐예요? 그렇지. 하나하나 어휘 하나하나의 뜻을 자기가 다 알면서 넘어가는 게 정독이고 과독은 여러 번 읽는 거야. 몰라도 넘어가.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과독. 다른 분은 우리 선생님은 뭐가 좋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좋은 건 없어요. 저는 질문을 그랬지만 정독이 좋고 과독이 좋고 이렇게 읽는 방법도 좋고 이렇게 읽는 방법도 좋은데 처음에 우리가 어떤 처음 이렇게 자기학을 배우니까 내가 어떤 공부를 처음 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는 이걸 우선시해야 돼. 어떤 걸 우선시하는 게 먼저야. 뭐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먼저 할 때는 이게 먼저야. 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책에 1부터 2, 3, 4 해가지고 8까지 쭉 있으면 얘를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가. 얘를 파헤치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 얘만 해다가 말아. 우리가 성문 종합명의 1장 명사 부분만 본다고.
뒤에는 보지도 않아, 그죠? 끝내.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얘 이해 안 가는 게 얘까지 와면 여기에 얘를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 아무리 여기서 봐도 몰라. 근데 얘를 거쳐서 여기 오니까 뭐가 있는 거야. 그리고 첫 번째 읽을 때는 얘의 뜻이 얘라고 생각했는데 세 번 읽으니까 얘가 아니야. 또 얘야. 이게 바뀌어. 그리고 한 10번 읽으니까 얘의 뜻이 이거 두 개가 아니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어. 그게 10번 읽으니까 보여. 어? 처음 읽을 때는 안 보여. 알겠죠? 그러니까 어디 하나에 얽매이면 진도가 안 나가. 그러니까 뭘로도 넘어가. 그 다음에 자꾸만 돌려. 자꾸만 돌리면 나중에 보여.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저희 회장님들은 너무 질문을 많이 해요.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만약에 자기가 뭐 일등을 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렇게 쭉 해다가 공부를 다 할 기회를 안 줘. 왜? 합격을 시켜버려. 합격하면 여러분들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공부할 기회를 어느 정도 막 재미들이면 딱 합격시켜서 공부 그만해. 여러분들 더 하고 싶은데. 이게 점수제로 되고. 벌써 1시간 됐네. 잠깐 쉬었다 할게. 잠깐. 네. 예. 저희가 그 53페이지에 그 플로의 법칙하고 만유인의 법칙 비교하는 걸 했었고 그 아래에 예제 2.1 2.1에 보면 공기 중에 1쿨롱의 두 점전화가 1m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의 세기를 보여보자. 힘의 세기. 그러니까 이걸로 했었죠. F. 그죠? F는 R제곱분의 입실은 제로. 그죠? 이게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 네? Q1 곱하기 Q2가 뭐예요? 1이지, 그지? 공기 중에 1쿨롱의 두 점전화. 얘가 Q1이 1쿨롱이고 얘가 1쿨롱이니까 Q1 곱하기 Q2면 1 곱하기 1이니까 1이 되는 거예요. 얘가. 분자가 1이 되고 4파이 이필론 제로분의 R0. R이 몇 메다? 1m, 그죠? 얘하고 얘의 거리가 1m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R의 제곱도 1이 되잖아, 그죠? 그럼 뭐만 남아? 4파이 이필론 제로분의 1만 남네, 그죠? 그죠? 다 1이니까. 그래서 4파이 이필론 제로분의 2를 했더니 이필론 제로가 아까 뭐였었어요? 그 앞에 있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이 있어, 그죠? 그죠? 네, 이렇게 계산했더니 9 곱하기 10의 구성 뉴턴이 된다. 네, 그래서 여기서 공기 중에서 이 비례 상수값은 앞으로도 자주 사용되므로 기억해 두는 것이 바랍니다. 계산을 콕 찍어내지? 기억하라고. 네. 네? 기억해. 이렇게. 그러니까 쿨룸력의 크기 9 곱하기 10의 구성 뉴턴이 된다. 예제 2.2 진공 중에 10의 마이너스 5승 쿨롱 10의 마이너스 5승 쿨롱을 갖는 세 개의 점전항이 그림과 같이 놓여져 있을 때 전하 Q가 받는 힘을 구해보자. Q가 받는 힘 어떻게 해야 돼? 전하 QC가 받는 힘 QC가 그 가운데 있지, 그죠? 네? QC 좌표선이 가운데 있지. 그러면 QAA에서 받는 힘, 그죠? 그죠? 그 다음에 QBA에서 받는 힘, 그죠? 그죠?
QC가 받는 힘은 FA로 표시됐고, 그죠? 예? 그러니까 반발력, 그죠? 반발력 FA로 표시됐고, QBA에서 QC가 받는 힘은 예? FB로 표현이 됐어요, 그죠? 그죠? 맞죠? 네? 거기 그림에 그래서 두 개의 힘 FA와 FB를 합친 힘, 그죠? F 이거의 크기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눈으로 보면 FA는 아까 수식 가지고 해서 계산을 하면 X의 단위 벡터 곱하기 0.9N이 되고, 그죠? FB의 크기는 Y 단위 벡터 곱하기 0.25가 된다. 그죠? 그래서 합 벡터가 되겠네, 그죠? F는 FA 플러스 FB를 하면 아까 결과값 두 개를 하면 F의 절대값의 크기는 루트 0.9의 제곱 플러스 0.22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다. 봐요? 네? 누이수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이 플로우 차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구하는 방법, 그죠? 이게 문제가 딱 나면 QA와 QBA에서 QC가 받는 힘, 그죠? QA에서 반발력 FA고 QBA에 의한 QC의 힘 FB를 그리고 두 개를 합치는 그 합벡터를 구하면 되는 건데, 그러려면 FA를 먼저 구하고, 그죠? 그다음에 FB를 구하고, 그다음에 합벡터 F는 FA 플러스 FB를 해서 그거의 크기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해서 나타낸다, 그죠? 이 플로우 차트가 이 계산 문제에서는 이게 돼야 돼, 그죠? 이게 안 되면 문제는 없잖아요.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되려면 많이 해야 돼. 많이. 어떻게? 몸에 숙달이 되게 숙달. 숙달이 뭐냐? 숙달. 네? 네. 우리가 우리 주짓수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뭐를 하나 이렇게 배웠잖아. 배운 게 그 몸에 기억하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반복해야 돼. 이게 어떤 동작이 알았어. 아는 게 처음에는 어색해. 어색한 게 이제 몸에 딱 됐어. 네? 어색한 게 아는색하게 됐어. 그 다음부터 몇백 번, 몇천 번을 해야지 몸에 배는 거야. 어떤 동작이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악기를 배워도 마찬가지고, 뭐가 안 돼. 그러면 그거를 느린 속도로다 자기가 익혔어. 익힌 다음에 그게 자기 몸에 배기 위해서는 맞죠, 그죠? 몇백 번, 몇천 번 해야지 이게 몸에 숙달이 돼. 그거는 본능적으로 나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엔 10번만 해봐. 많이 할 필요가 없어. 많이 하기 전에 내가 뭐라고 했었나? 그만 공부하라고 나가라고. 알겠죠? 자, 오늘 공부한 거 중에 질문. 우리 주짓수 선수분. 공부한 거 아니야, 할 때. 다른 거. 빨리 해요. 아니면 주짓수를 배워서 잠깐. 아니, 질문하려고 했어. 저요? 아니. 뒤에 있는. 네. 남들한테 주짓수를 소개하면?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멋있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 추상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하거든. 예를 들어서 왜 남을 시켜? 그러니까 그건 아는 버릇이에요. 본인이
소리 났었어요. 앞에서 하시는 그거 내가 더 잘하네요. 내가 얘기했고요. 해야지. 어? 저기 적극적으로 해야지. 아니 그런 호르몬이 뭐야? 남성 호르몬이에요? 조금 괜히 남성과 여성을 가르는 아니 이거 내가 실수를 배우니까 남성보다 여성의 강점이 이겨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지?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지구력이 더 된다. 다른 분, 한 분. 다른 스님. 우리 조용 반복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어떠세요? 배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는데 되게 재밌어요. 근데 좀 모르는 거 많아서 그렇지 해볼 만한 거 같아요. 야. 그러니까 제가 요즘 쓰는 그 스크린 골프의 내 아이디가 뭐냐면 지호랑이에요. 지호랑. 뭔지 아세요? 예? 지호.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 우리 선생님은? 아니 못 들어볼 수도 있죠. 잘 쓸지 모르겠는데 지, 호, 라. 지호라. 지가 뭐야? 아는 거야. 호는 좋아하는 거. 아는 것. 이거는 좋아하는 아는 것은 아는 거 사람이 알잖아. 우리가 벡터를 배웠어. 벡터를 아는 것은 벡터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못. 내가 아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은 못.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즐기는 것만 가진. 그러니까 아는 거는 우리가 뭐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는 좋아하는 것보다는 한참 밑이다. 어? 그죠? 근데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보다도 한참 밑. 선생님이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즐기야 돼. 옛날에 공자가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